정재원의 입시 건축론. 안녕하십니까, 정재원입니다. 오늘 입시 건축론 시간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시험의 차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학교는 아마 보통 이제 평균 내고 성취도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면 고등학교는 사실 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성적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고등학교 시험과 중학교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2번 정도 정기고사를 본다.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기고사라는 것은 수업을 들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이 수업을 얼마나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이제 정기고사가 되겠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된 것 역시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하나의 시험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모의고사라고 하는데요. 모의고사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학력평가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학생들이 동갑내기 학생들, 같은 학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보기 때문에 전국 연합 학력평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능을 앞둔 시험이라 해서 모의 수능평가라는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있다는 게 고등학교의 큰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식은 중학교는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그래서 특정 기준을 넘기면 해당되는 성취도를 부여하는 거, 이게 절대평가 제도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나 뭐 국제고등학교 응시할 때는 이제 영어 성취도를 고등학교에 이제 제시해서 평가를 받는 이런 제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가의 척도가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자, 중학교는 A, B, C, D, E. 간단하게 말해서 90점, 80점, 70점, 60점, 60점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상대평가인 5등급. 그래서 상대평가로 등수를 매긴 다음에 그 등수에 따라서 뭐 줄을 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등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학생들의 점수로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고요. 그것을 이제 100분위로 다시 산출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 수가 뭐 100명이 있으면 가장 계산하기가 쉽겠죠. 학생 수가 100명이고 거기서 1등을 했으면 1%가 되는 거죠. 학생 수가 100명인데 거기서 4등을 했으면 4%가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석차 백분율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석차 백분율에 따라서 등급을 만드는데요. 그 등급은 지금 어떻게 기준이 되고 있냐면 10%까지를 1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4%까지를 2등급, 66%까지를 3등급 이렇게 등급을 총 5등급제로 매겨서 학생들에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급은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좀 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즉 나보다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등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고등학교도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시험이기 때문에 90점, 80점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또 중학교와 마찬가지의 A, B, C, D, E의 성취도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중학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는 아마 대부분 90점, 80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90%의 성취율, 그러니까 꼭 100점이 아니어도 되죠. 200점 만점이면 180점 나왔을 때 90%의 성취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90%의 성취율, 80%의 성취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마다 학교별 분할 점수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점만 A,
80점은 B 이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70점 넘은 학생은 A야. 이건 학교가 또 선생님이 임의로 정해서 분할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부 교과목이 절대평가만 하고 있는데 이 성취도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은미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취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와 과학 교과에 총 9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과목만이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이런 과목인데 이것을 우리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기가 되냐면 성적 표기되는 것을 본다면 성적에 이제 원점수 과목 성취도만 이제 간단하게 표기가 되죠. 특히 성취도가 이제 중요한데 고등학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원점수, 그러니까 자기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는가 하는 그 원점수, 그 다음에 평균점, 나와 다른 친구들 간의 그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 그다음 등급. 여기 이제 원점수 평균까지는 같지만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상에는 석차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성적표에는 이제 석차가 표기돼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자가 또 나옵니다. 수강자 수. 중학교는 이제 선택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같은 과목을 듣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수강자 수가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없지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은 학생들이 모두 선택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선택한 과목이 있고 학생들이 적게 선택한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목을 100명의 학생이 선택할 수도 있고 10명의 학생이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의 학생이 선택했을 때 1등은 1%가 되는 거죠. 100분위로 따지면. 그리고 100명이 선택했을 때 10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명이 선택한 과목은 한 명만 1등급이 나오게 되고 바로 2등이 되면은 그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할 때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듣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그렇게 평가가 그 수강자 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수강자 수를 대학에 공개해 줍니다. 그래서 석차는 대학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통보되는 성적표에는 공개가 되고 수강자 수는 대학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활용이 되는데 이 활용되는 부분이 일반고냐 또는 자사고냐 또는 특목고냐 또는 이제 농어촌 자율학교냐 이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는 결국 고등학교 성적 자체가 대학 입시의 지표로 활용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쟁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이런 경쟁이 이제 대학 입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이제 활용되는 핵심 지표인데 수시 정시에도 이제 이 생활기록부의 특히 성적 부분이 최근에는 많이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8 이후에는 정시에도 이런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2028 이전 그러니까 2026, 2027까지가 이제 기존의 2015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 이전. 그래서 그 교육과정 안에서도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이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왔었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대학들이 이런 평가들을 정시에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성적이 부족하다. 우리 중학교 때 그냥 성적 부족한 친구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중학교가 자체 계획 하에 이런 학생들을 이제 도와줬다면 고등학교는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는 게 있어서 일정 수준의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결석을 많이 해서 출석률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보충 지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 100점 만점 중에 40점 미만일 경우에 성적에 의한
최소 성취 보장 지도가 지도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과목부터는 출석 일수가 부족했을 때 최소 성취 보장 지도 대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충 수업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 또 특이한 사항들이 중학교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는, 이제 지필고사를 안 보는 그런 자유학계제라는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들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그 모든 내용은 대학 입시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고등학교의 성적은 한마디로 대입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가야겠다. 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반드시 진학해야겠다라는 것이 고등학교의 목표라면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관리는 정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오늘은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